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500%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250을 짓는데 500을 간다. 이게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종전에 1종이었던 지역, 2종이었던 지역, 3종이었던 지역 혼재이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고 개념을 말씀드리면 250을 할 수 있는데 500을 하잖아요. 완화해주면 500% 올라간 거 차이가 얼마냐면 250이 차이 나죠. 250을 단절로 나눠요. 250이 되면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니까 250이 되죠. 250을 나누기 2해서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임대아파트긴 한데 조금 개념은 다른 임대아파트예요. 조금씩 하는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그 절반은 임대아파트 내놓고 절반은 여러분이 분양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정책의 그 틀이 뭐냐면 임대아파트를 가져가면 정부에서 주는 공사비 자체가 되게 적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죠. 이 규모 넘게.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공사비 주고 사업비 내놓고 분양하는 추가 수익금이 생길 거잖아요. 그 추가 수익금에서 결국 임대아파트 공사비를 대주는 거거든요. 주택.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분양가 자체가 약간 2,500만 원을 넘어서면 그걸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 들어가는 돈들을 계산해 보면 이 분양가가 2,500만 원을 넘어서면 반반 했을 때 분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이제 발코니를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가 혼합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발코니를 많이 확장을 하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확장을 할 때 실제 수주된 면적이 높아지지 않냐는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발코니를 만들 때 임대아파트도 처음부터 확장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뭐냐면 그 발코니는 질문하신 내용이 한 2m나 2m 50도 할 수 있냐는 그런 것도 있는데 발코니는 그렇지는 않고요. 단위실에 투명도 아파트가 이게 전면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밑에가 앞발코니, 뒷발코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파트가 한 칸이라고 하면 남쪽에 그 전면에 발코니가 뒤쪽에 발코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전체 길이 있죠. 길이. 요 길이입니다. 이 길이. 34평짜리는 저희가 4베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베이를 하면 보통 14에서 15m 정도 돼요. 전면 폭이. 그러면 요 15m 곱하기 1.5만큼을 발코니를 만들었습니다. 곱하기 무조건 1.5예요. 뒤쪽도 여기 길이 곱하기 1.5만큼 발코니를 만들 수 있어요. 2m, 3m를 만들면 다만 이 발코니를 만들 때 여기를 좁게 하면 여기를 넓힐 수 있겠죠. 주택에서.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2m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 길이 곱하기 1.5만 숫자를 맞춰주면 되니까 15m에다가 이게 1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10m라고 가정했을 때 앞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은 15제곱미터를 만들 수도 있죠. 곱하기 1.5니까. 근데 15m를 만들 때 여기는 좁게 만들고 여기를 길게 넓게 만들면 같이 면적만 되면 15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2m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발코니는 어쨌든 여러분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코니 최대 많이 설치하겠죠. 임대아파트 여기 발코니 공사비 얼마 더 해줄 걸로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집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시공회사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으면 발코니를 터서 이렇게 방이나 거실로 만들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벽에 또 창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벽도 쌓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을 밖으로 꺼지면서 만드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뭐 800만 원, 900만 원 하는 공사비가 다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발코니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발코니 확장을 과거에는 아파트를 준공하면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 안쪽은 발코니로 돼 있었죠. 그래서 준공하고 나면 업자 불러다가 뜯어서 공사했잖아요. 공사를 해서 그런 집들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 공사할 때 아래층이 시끄러워 죽겠고요. 또 윗집 공사하는데 띄엄띄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년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아파트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다 해도 된다. 다만 여러분 같이 이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부르는 분들은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반대해도 나는 발코니 우리 조합은 다 발코니 확장하겠다 처음부터 하면 그걸 끝나는 거고 일반 분양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아파트로 당첨된 날로부터 나는 발코니 확장하겠다고 하는 걸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좋죠. 왜 그러냐면 결론은 여러분 조합원 아파트는 처음부터 발코니 다 확장해서 받으면 되고요. 신문사 입찰을 할 때 일반 분양자한테는 이 발코니 비용을 할 것 말 걸 그 사람이 결정하니까 분양가에다가 추가로 받으면 되잖아요. 주기에서
조합은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 또 추가로 질문 하시면 돼요. 네. 예? 아, 철거를 여쭤보셨는데 뭐냐면 이제 아직 뭐 시집안간 뭐 장관과 나르대면한테 손주 언제 보냐고 물어본 거와 비슷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땅 하나에 대한 것은 서울시민이 한번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옆에 구역을 반드시 편입해야 될 사유가 생겼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포괄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서만 빨리 해주시면 50% 동의를 맞추시잖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의서냐면 지금 받으려고 하는 동의서는 어떤 동의서냐면 그냥 놔도 돼요. 뭐냐면 원래 했던 구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심의하면 통과한 거.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은 옆집이 들어오잖아요. 나 옆집 들어오면 절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 공정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동전에 있던 살고 있던 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같이 사업하는 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내셔야 되고 여기 새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 여기 구역에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주객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서가 50%가 되면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여기 구역은 이미 동의서를 60% 내셨으니까 50% 걷는 거는 제가 보기엔 금방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서를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사업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같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각자가 어차피 판단하실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 동의서만 되면 저희가 도면이 완성되는 게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한테 준비를 시작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뭐 다음 달 20일 정도는 다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서가 되시면 같이 접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서울시 지난번에 받았던 산점의 시민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거기까지가 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서를 빨리 해주셔서 동의서를 가지고 일단 접수를 해야 앞으로 가지. 우리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면을 그려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결국은 조합은 동의가 항상 필요한데 동의의 법적 요건은 동의서를 내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빨리 내주는 게 가장 동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가 돼서 접수를 하면 그때 다음에 어떤 설명이나 이런 기회를 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언제 이사 가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시죠. 네, 그렇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임대주택을 과거에는 작은 평수만 지었는데 지금 큰 평수를 지어도 된다는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안 치고 뭐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뭘 건물을 지어서 우리 주민한테도 유익하게 되겠죠. 실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지어주면 임대아파트를 줄여주는 것이 없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책이 임대아파트를 무조건 조그마한 13평짜리, 14평짜리 짓도록 했어요. 그때는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지어야 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900가구라고 한다면 15%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있어요. 재개발이니까. 그럼 900가구, 1000가구라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 1000가구라고 하면 15%니까 150가구를 지어야겠죠. 그 150가구 중에 약 30%를 무조건 13평짜리 짓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법, 동작구법이 아니고 국토부 법입니다. 모법입니다. 모법. 그래서 그건 무조건 지어야 돼요. 그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평수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큰 평수를 많이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대아파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900가구를 지면 15% 지어야 되는 의무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임대아파트는 작은 평수를 짓는 게 조합원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건립 세대수의 15%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평수를 많이 지면 내 분양할 물량이 줄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급적 작은 평수로 가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아까 설명드렸던 250에서 500 갈 때 반반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25평 이상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하셨죠? 다만 서울시는 정책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냐면, 저런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면 동작구 전체가 이만큼 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입자로 들어오실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거주민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남성역에는 13평짜리만 다 있고 저기 이수역 앞에는 25평짜리만 있다라고 하면 불편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아파트 최종 평형은 설계자나 도시계획업체나 이런 거에 협의해서 안을 내놓지만, 법이 정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임대아파트 TF팀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별도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작구 전체 임대아파트 다 분석을 해요. 다 분석을 하면 동작구 전체 13평짜리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라고 하면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임대아파트 최종 숫자를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임대아파트 TF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르신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게, 그 과거에 그 임대아파트가 법적으로 17%를 짓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15%로 줄었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 법을 바꿀 때 원래 17%였었는데, 지난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 때 서울시 국토부 법을 바꿔서 20% 이상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발표한 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가지 않았던 현장들이 17%를 하다가 20%를 간다고 하니까 임대아파트 짓다고 다 죽는다라고 해서 사업이 엄청 속도가 났습니다. 빨래야 불법 적용받는다고.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적용한 것은 15%를 적용했어요. 20%의 법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서울시의원에 임대아파트 결정위원회를 했었으니까 15%를 결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아파트만 많이 지면 세수는 많이 증가하는데, 그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편에 살고 있었어요. 임대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약간 큰 평수로 아이를 한 명 낳아서 이사를 가려면 이사 갈 집이 없어요. 그럼 학교를 뭐 주변 사람들도 알고 학교도 알고 하니까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딴 데 이사 가야 돼. 그래서 15%를 줄이면서 면적을 비교해봤어요. 17%하고 15%하고 면적을. 그래서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하되 평수를 늘리자. 작은 평수도 법으로 짓는 국토부에서 3분의 1 짓는 13평짜리 짓는 거 있잖아요. 의무인데 30%. 그 무조건 강제하게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숫자, 그다음에 가급적인 같은 단지에 13평짜리 원룸짜리도 있고 투룸짜리 임대아파트도 만들어서 그분이 자녀를 가지면 그쪽으로 이사갈 수 있는 틈을 주자라고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5% 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였었죠? 두 번째가 맞아.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조합은 어떻게 접수를 할 거냐면,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할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유형회사든 여러분이 다 똑같겠죠. 처음부터 막 완화해서 접수를 하면 주민들이 또 거꾸로 조합 집행부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주장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거고,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 여기 공식으로 동작구에 접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동작구청에 실과협의를 하고요. 서울시에 실과협의를 하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설이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 의견이 나온 만큼 임대아파트 줄여줍니다. 일방적으로 줄여주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을 새로 개발을 하면 여기도 뭐 사회복지를 냈고 저희도 사회복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다 그런 복지를 많이 내놓아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면 이용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는 어떤 것이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런 것들을 많이 내놓거나 문화시설을 내놓는데, 많이 요구하는 시설이 노인 관련 복지시설을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자꾸 바뀌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인허가를 하면서 실과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나와요. 조사가 돼서. 조사 나온 면적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아파트 줄인 거고, 그게 이제 다른 구역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그만큼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감도. 예? 여기 좀 낮죠. 예.
여기요? 이렇게 낮추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저 방법은 맞죠? 예. 우리가 이 역세권의 당선역세는 이정과 신정을 짓겠다고 한한푼 해왔어요. 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얘기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우리 추진제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분명히 있는 것인지 저거를 딱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발표하신 역세권 장기 사업은 노동률이 500%고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우리 남성역 같은 경우는 걸린 상업지도 지역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성역 일본 중구 이쪽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을 하면서 또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거를 조직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회에서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것을 좀 세심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저는 장기전세를 올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의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세월이 바뀌고 제도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대 이익은 뭡니까? 장기전세니까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서도 이런 것을 기다려 보시고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 이 사업이 정당한 사업인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표님께 이렇게 오자들이까지 같이 추진하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최대의 제가 말하는 거는 마을 발전과 만약 우리가 내가 몇 평의 재산 가치를 플러스해야 되는지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답변하게 했습니다. 아니 너는 땅을 놨을 때 저도 썼다는 게 제가 하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우리 추진위원회 답변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예. 추진위에 나중에 그 답변을 드리면 되겠죠. 1번 첫 번째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 땅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빡빡하냐면 절대 빡빡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게 20m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20m고요. 요동과 요동 그다음에 이런 앞동들은 다 튀어있죠 사실상. 근데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이 정도 어떤 쾌적성을 가지는 단지를 만들어서 심의 들어오는 건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뒤쪽을 같이 포함하면서 큰 길하고 직접 북쪽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인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뒤쪽이 일조권 침해를 얼마 주는지를 다 검사를 해요. 뒷집에 다 검사. 그래서 이건 충분히 동과거래가 많이 떠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똑같이 준주거적이 드는 거예요. 같이 2종 3종이 드는 게 아니고 준주거적으로 같이 드는 거고요. 요 이쪽에 있는 층수를 낮게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중간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 한 동 빼고 세 줄만 해도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막상 서울시 심의를 막상 진행을 해보면 여기 남쪽에 있는 이런 집들이나 이런 낮은 집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든 간에 똑같이 나올 문제라는 거죠. 초기 계획안 자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 이제 통과될 확률 자체가 낮겠죠. 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용도지역 자체는 다 똑같이 준주거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든 실속통합계획 하는 재개발 사업인 간에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고 용적률을 더 주면 딱 그 더 주는 만큼 정확하게 뽑아가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통일하게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사연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과 차이는 뭐냐면 규모 자체가 역세권 사업은 조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은 조금 큰데 작은 게 기본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600을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또 하시고 마이크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단순히 용적률 600이 유리하냐, 뭐 700이 유리하냐, 800이 유리하냐는 문제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600을 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시야 한층 더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고 실제는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요 땅에 대해서 500%까지 가능한데 500% 받는 사업도 사실은 빡빡한 사업이거든요. 실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사업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드릴게요.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처음에는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조그맣게 해서 하루를 이렇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10,000평짜리가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만약에 3,000평짜리 땅에다 하나 주세요. 그런데 네. 3월 5일 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3만 평방미터로 확대가 됐어요. 왜 우리 여기서 2종, 3종 해봐야 3만 8천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주시면 없으면 제가 전체 부분 설명하는 거 이걸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은 없으면은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남성 역세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160세대 도시정지형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깥에 나가시면 또 그 삼겹살 그 행사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도 들리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